자, 14번 볼까요? 자, 14번 보시면 자, 이제 포물선 운동에 해당하는 게 나오네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인 지점에 정지해 있는 대포가 질량 M인 포탄을 초속도 V0로 발사한다. 각 세타로 발사하였을 때 포탄이 점 P에서 가장 먼 지표면 한 점에 도달했다. 가장 먼 지표면에 P점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 포물선 운동에 해당하는 거네. 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이게 뭐 100m를 주긴 했어요. 뭐 이 100m가 의미가 있을 건 같진 않아요. 여기서 어떤 세타의 각도로 쐈습니다. 세타의 각도로 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세타의 각도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지금 P점, 여기가 지금 P점이라고 여기가 P점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에서 쭉 가는데 P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어떤 한 점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포물선 운동은 기억하시죠? 만약에 지면에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포물선 운동을 어떤 임의의 각도, 어떤 일정한 속도로 던지는데 임의의 각도로 던졌을 때 가장 수평도달거리가, 이 수평도달거리가 가장 크려면 그럼 이 세타 값이 얼마냐면 45도에 해당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 최고점 도달 높이 포물선에서 여기 있는데 이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이제 G분의 처음 속도의 제곱에 사인 2세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에 해당하는 어떤 식인데 그랬을 때 이 사인 세타 값이 이제 가장 최대 값을 가지려면 이 세타 값이 9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세타가 45도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수평도가 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기서 던진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건물이 여기쯤 있다. 그러면은 어딘가 만약에 지면에서 던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던졌을 때 가장 이거 멀리 가면 그게 P점부터도 멀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서 던진 각도가 이 각도가 45도로 던져야지 멀리 나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서 45도. 이거는 여기 지면이 아니에요. 지면이 아니니까 여기가 만약에 지면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멀리 가는 경우는 여기서 45도로 던진 건데 이건 어떤 건물 옥상 100m에서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여기서 중간에 우리가 45도의 최고의 이제 수평 도달 거리 갈 수 있는 각도로 우리가 던졌을 때 마치 여기 중간에 어떤 건물에서 순간 어떤 각도로 여기가 이렇게 가는 물체의 운동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십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가장 여기서부터 멀리 가려면 만약에 여기 어떤 지면에서 던진다고 했을 때 이걸 가상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이 각도 세타가 이게 45도가 됩니까? 여기가 45도면 45도가 작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으로 우리가 뭘 증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오늘 거 골라보라, 모두 골라보라 그랬어요. 일단 1번. 자, 세타는 45도 안 된다고요. 45도보다 작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1번은 안 되고요. 자, 2번. 질량이 2m인 포탄을 초속도 똑같은 V0로 던졌다고 됐습니다.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는 세타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 질량? 우리 최고점 어떤 여기서 만약에 45도로 던졌다. 그러면 그랬을 때 수평 도달 거리는 G분의 V제곱 사인 세타. 이게 이제 45도 해는 거 이거 일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속력하고 중력과 속도하고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질량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타였을 때 최대로 갔다면 당연히 여기 던진 각도도 바뀌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연장해서 가상으로 던졌다고 한다 그러면 실험을 하더라도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는 세타냐? 2번은 맞죠. 그쵸? 자, 3번. 지구보다 중력이 작은 달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은 세타냐? 그러면 만약에 달에서 한다 그러면은 중력과 속도가 지구보다 작은 거니까 수평 도달 거리가 지구에서도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달에서 던진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던진다 그러면은 요 중력과 속도가 더 작으니까 45도로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더 많이 어디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때의 각도보다 요때의 각도, 순간 접선 방향의 각도, 이 각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럼 세타 각도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누군가가 지면에서 달에서 던지면
지구에서보다 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작게 그리긴 했지만 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각도가 이런 어떤 임의의 이런 지점에서 각도가 요 각도일 때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멀리 날아간 각도는 세타냐? 세타보다 크겠죠. 세타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3번에 해당하는 거는 틀렸죠. 자, 4번. 자, 초속도를 2배로 크게 하면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은 세타보다 크냐? 그럼 초속도 2배로 하면 수평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초속도 2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멀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각도 어떻게 돼요? 세타보다 당연히 크겠죠. 아, 4번은 됩니다. 4번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자, 뒤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대포로 포탄을 쏠 때 쏜 위치에서 포탄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은 세타보다 크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세타의 각도로 쏜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뒤로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얘 이 각도로 던졌을 때 이 방향의 속도하고 이 방향의 속도가 있을 텐데 뒤로 움직이는 대포로 포탄을 쏠 때 일정한 속도로 위치에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 포탄이 여기 포탄 자체가 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포탄 자체가 일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이것 때문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 각도에 해당하는 이 속도를 만들려면 포탄이 뒤로 어정한 속도로 가는 만큼이 더 더해진 속도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야 이 속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면에서 봤을 때의 이 방향의 속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포탄 자체가 지면에 대해서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속도를 더한 만큼으로 더 해줘야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합성을 하면 이 세타 각도보다 어떻게 돼요? 작은 각도로 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타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5번 안 되죠. 세타보다 작은 각도로 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옳은 설명에 해당하는 거는 2번하고 4번 요 두 가지예요. 2번과 4번. 그래서 이제 2번과 4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 포물선 운동 문제 14번은요. 계산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걸 계산해서 뭐 증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지면에서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수평 도달 거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거리도 클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수평을 던진 물체에서 어떤 중간에 각도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좀 쉽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좀 해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3번하고 이제 14번을 풀어봤고요. 이제 칠판을 지운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자기장 로런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이 이제 거리가 D인 평행한 도체판에 균일한 전기장 E가 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금속판이 하나가 있나 보죠? 이제 플러스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마이너스 금속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사이의 거리는 이제 우리가 D라고 되어져 있고요. 전기장 E가 걸려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으로 대전된 이제 도체판 위에 정지했던 질량 M이고 전하량 Q인 입자가 가속이 돼서 균일한 자기장 B에 입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입자를 놔뒀어요. 전하량은 Q고요. 질량은 M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로 전기를 받으니까 확 하고 가속돼서 여기를 어떤 속도로 튕겨 나올 거, 어떤 속도로 튕겨 나올 거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걸려져 있어요. 자기장이 균일하게 걸려져 있다. 이렇게 걸려져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종이면에 대해서 전기장은 평행하고 자기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기장 영역에 입자가 도달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대로 고르시고요. 중력은 무시하래요. 도체판의 두께하고 구멍의 크기는 충분히 작다. 그러면은 1번 입자의 속도 크기는 얼마냐. 여기 딱 왔을 때 이거 속도 크기가 얼마냐 이거 구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억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기력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력이 한 일만큼 그러면 전기력이라는 힘에다가 이동거리 D만큼 갔어요. 근데 이 전기력은 우리가 이 전하량에다가 전기장 세기 곱한 값하고 같은 거고 곱하기 D죠. 이게 전기력이 한 일이고요. 그만큼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입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 나중은 요거고 처음은 없으니까 뭐 요 값일 겁니다. 그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V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V 제곱으로 바꾸시면
이제 M이 E가 위로 오고 EQ, ED가 위로 오고 M이 밑으로 와서 루트 붙이시면 V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루트 N분의 EQE D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D가 없으니까 일단 뭐 기억은 틀렸죠. 맞습니까? 자, 니은. 입자의 회전 방향은 어디냐? 그럼 어떤 입자가 어떤 속도로 지금 수직 입사했어요. 어디에? 자기장에 대해서. 자, 그럼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 입사하면은 우리가 받는 그 힘을 뭐라고 불러요? 로런츠 힘이라고 부르고, 방향을 찾는 건 우리가 뭐 FBI로 찾는 거죠. 이걸로 찾든 이걸로 찾든요. FBI, 힘, 자기장, 전류. 왼손으로 찾든 아니면 오른손에서 요게 자기장, 요게 전류, 손바닥이 힘. 힘, 자기장, 그렇죠? 전류. 비자기장, 내 손가락 B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장, 전류. 근데 이 전류라는 거는 양전하, 이렇게 플러스 입자가 이동하는 방향 같은 거거든요. 그럼 자기장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기장은 들어가고, 양전하 이동하는 방향인 거니까, 자, 입자의 회전 방향은 어디냐? 어디로 힘 받아요? 들어오는 즉시 이쪽으로 힘 받은 거니까, 이렇게 휘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자기장이 계속 있다는 게 등성운동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지금 B방향이거든요. 그럼 B방향으로 휘는 거니까 니은은 맞죠. 됐습니까? 로런츠 힘 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방향, 휘는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니은은 맞고요. 디귿. 입자의 그러면 회전 반지름 어떻게 되냐? 우리 회전 반지름 어떻게 돼요? 회전 반지름. 그러면 로런츠 힘을 받아가지고 쭉 움직였을 때 마치 연장해서 쭉 한다 그러면은 바로 구심력이 바로 그게 로런츠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럼 구심력은 이제 뭐 회전 반경 R분의 MV 제곱이었을 거고요. 로런츠임은 우리가 자기장 세기, 전하량, 속력 V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워지시면 이걸 R에 관한 식으로 바꿨을 때 회전 반경은 BQ분의 MV에 해당했었거든요. MV 값. 근데 우리가 V를 여기서 구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회전 반경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곱근이니까 제가 전체 제곱근을 하고요. 얘를 제곱근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B제곱, Q제곱, M제곱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M분의 EQ, ED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M은 하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Q도 하나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회전 반경 R을 나타내면 루트에 밑에 남는 거는 B제곱, Q가 남고요. 위는 M 하나 남고요. 그렇죠? E 하나 들어가고 뭐 E, D 이렇게 나오겠죠.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의 회전 반경 B제곱 Q분의 EM, ED냐? 맞네요. 디귿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하니까 이 문제의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15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장에서 이제 전기력을 받아서 어떤 가속 운동을 하고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수직하게 자기장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등소 원운동 하듯이 원운동을 하게끔 된다라는 게 바로 로런츠 힘이다. 뭐 전형적인 우리가 전자기학 문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나타내시면 뭐 요 문제는 뭐 쉽게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15번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15번은. 뭐 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이제 16번이 있습니다. 16번 뭐 연력학 이제 시작하네요. 뭐 골고루 나오죠. 자, 연력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 중앙에 열 전도율이 좋은 피스톤을 핀으로 고정시켜서 부피를 각각 V로 2등분해서 양쪽에 각각 절대 온도가 TA, TB인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AB를 압력 P, EP가 되도록 넣었다. 그림 나는 가에서 피스톤을 고정시킨 핀을 제거한 후 AB의 절대 온도가 T로 같아졌을 때 A의 부피는 2분의 1 V, B의 부피는 2분의 3 V가 됐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단 핀을 통한 열 손실과 뭐 실린더 피스톤 사이 마찰은 무시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외부는 단열이 돼 있는데 열 전달이 잘 되는 이제 판때기를 핀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제 기체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부피는 V, 이제 온도는 TA, 압력은 P라고 줬고요. B는 부피는 V, 그 다음에 온도는 TB, 그 다음에 압력은 EP라고 줬습니다. 근데 핀을 뿅 하고 제거했다고요. 제거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핀이 이동했나 봐요. 여기 피스톤이 이동했나 봐요. 피스톤이 이동해서 핀을 좀 째버렸더니 이렇게 섰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체 A하고 B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자, 얘는 부피가 2분의 3 V가 됐고 온도 T. 왜냐면 이게 열 전달이 잘 되는 거니까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열폐형 상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 V가 됐고 온도 T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피스톤의 핀을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이쪽이 크니까 이제 일로 이렇게 이동했겠죠. 그럼 어느 순간 왔을 때 여기서 다시 피스톤이 섰다는 건 이 기체가 주는 힘에 의한 압력과 이 기체가 주는 힘에 의한 압력이 같은 거니까 압력이 같아진 거죠. P'으로 할게요. 압력이 같아진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압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P'P'으로 같아졌다. 자, 그럼 일단 기억에 TB하고 TA를 대수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A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든 그다음에 보일샤를 법칙이든 그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 상태에서 A는요. TA분의 P 곱하기 V 값이었는데 나중에 온도가 T가 됐고 부피는 이제 2분의 1 V가 됐고요. 압력은 P'이 됐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B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B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온도가 TB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2P고요. 부피는 V였었어요. 나중에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바뀐다고 하도 이 상태는 안 바뀌죠. 이 값은요. T분의 2분의 3 V 값에 P'이 됐을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A하고 T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 값은 다 똑같잖아요. 요 값하고 이제 요 값. 그쵸? 그 다음에 요 값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 다 똑같고, 이거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 값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비율만 나타내기 때문에 요 값은 다 없는 걸로 쳐봅시다. 그럼 이거 곱하고 이게 곱하면은 2분의 1 TA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 그냥 개수 다 1로 놔둔 거예요. 1로 다 놔둔 거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은 2분의 3 TB가 2에 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TA 값을 2라고 한다 그러면은 TB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넘기시면은 3분의 4에 해당하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은 6대 4에 해당할 거예요. 아, 그러면 A하고 B의 온도가 6대 4다. 다른 말로 3대 2 비율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억에 TB가 TA의 3배냐? 안 되죠. TB가 TA의 3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3분의 2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기체의 몰수는 B가 A의 3배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PV는 nRT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기체의 몰수는 B가 A의 3배냐. 아, 그러면 뭐 나중에 이게 봅시다. 어차피 PV는 nRT니까 PV는 우리가 nRT라는 식으로부터 n이라는 값은 RT분의 PV잖아요. 그럼 나중 상태로 보자. 나중 상태로 봅시다, 이거를. 그러면은 P하고 T는 동일해요. P하고 T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피비랑 비례한 거죠. 뭐가? 몰수비가. 그럼 부피가 지금 2분의 1 V고 2분의 3 V니까 부피비가 1대 3이면 몰수비도 1대 3에 해당하는 거죠. 아, 그러면 니은 A하고 B의 몰수비 NA 대 이제 MB 값에 해당하는 거는 1대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기체의 몰수는 B가 A의 3배냐? 맞네요. 니은은 맞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나에서 이 상태에서 A하고 B의 압력이 같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압력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압력은 달라요. 그러면 피스톤 즉시 압력이 큰 쪽 작은 쪽으로 피스톤이 쭉 이동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압력이 같아져서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압력이 같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은 맞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어떤 두 기체를 어떤 뭐 열 전달이 잘 되는 판때기든지 뭐 열이 전달이 안 되는 뭐 단열판이든지 뭐 놔뒀을 때 이렇게 상태가 변했을 때 상태가 각각 이렇게 변했을 때 변한다고 하더라도 요 값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뭐 물리량을 계산하는 전형적인 이제 연력학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에 해당하는 건 이제 니은하고 디귿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여러분 이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요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됐습니까? 이제 뭐 15번, 16번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 이제 칠판을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